어떤 이야기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전남의 작은 시장 한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 마리의 하얀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1년, 2년, 3년을 넘어서자 모두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그 답은 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밝혀졌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마음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들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이별과 5년간의 기다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재회. 조용히 가슴에 새겨두고 싶은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전남 고흥의 작은 시골 장터에 하나둘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이죠. 70세 할머니 오순자는 새벽부터 과일 좌판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사과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그녀의 모습에선 40년 장사꾼의 내공이 묻어납니다. 지후야, 할머니 옆에 붙어 있어라. 8살 손자 이지후는 할머니 곁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시장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방학을 맞아 시골 할머니 집에 온 지후에게 시장은 신기한 놀이터 같았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하얀 진돗개 백돌이가 지후의 가장 좋은 친구였죠. 백돌아, 이거 받아봐. 지후가 작은 고무공을 던지자 백돌이는 능숙하게 받아 물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3년 전부터 할머니 곁을 지켜온 백돌이는 지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각별히 아꼈어요. 오전 10시쯤 시장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단골 손님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며 과일을 팔고 있었어요. 지우는 백돌이와 함께 근처 전자상가 앞에서 놀고 있었죠. 할머니, 목 말라요. 저기 슈퍼 가서 우유 사 먹어라. 백돌이랑 같이 가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전자상가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정전기 때문인지 모든 전력이 나가면서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죠. 지후야, 지후야. 오순자는 연기와 먼지 속에서 손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지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백돌이도 마찬가지였죠. 할머니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지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시장 구석구석을 뒤지며 지후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순자입니다. 제 손자가 8살 이지후가 사라졌어요. 담당 형사 조영우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폭발 현장을 조사하고 주변 상인들의 증언을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할머니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조영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폭발 직전 CCTV에는 지후에게 다가가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폭발과 정전 이후의 영상은 모두 끊어져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지후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유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밤이 깊어도 지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기다렸어요. 백돌이도 마찬가지였죠. 평소 할머니 방에서 자던 백돌이는 그날 밤 대문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백돌아, 들어와서 자자. 하지만 백돌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지후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지후의 소식은 없었어요. 조형우 형사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수상한 남성의 정체도 지후의 행방도 오리무중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키워온 소중한 손자를 잃었다는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건 백돌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지후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오순자는 그동안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손자를 잃었다는 충격과 자책감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평생 정성껏 키워온 소중한 아이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눈을 떼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밤마다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백돌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지우가 사라진 그날부터 백돌이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시장 입구로 향했어요. 정확히 지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자리였죠. 백돌아, 집에 가자. 할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백돌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치 지우가 언젠가 그 길로 돌아올 거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5일장이 다시 서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마 장사를 나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백돌이는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했죠. 상인들은 백돌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게도 참 불쌍하네. 주인 잃고 저러고 있으니. 사람들은 백돌이가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돌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눈빛이었죠.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장사를 나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백돌이는 여전히 매일 시장 입구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할머니, 저게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예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것도 지우를 그리워하나 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백돌이의 하루 일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침 7시에 시장으로 가서 저녁 7시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죠. 비가 오는 날에는 상인들이 우산을 씌워주고 더운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백돌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할머니가 밥그릇을 가져다 줘도 백돌이는 몇 입 먹고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살기 위한 최소한의 양식만 먹을 뿐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우의 실종 사건을 잊어갔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고 일상이 흘러갔죠. 하지만 백돌이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부터 내리는 비에 흠뻑 젖어서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저게 정말 대단하다니까. 사람보다 더 의리가 있어. 상인들 사이에서는 백돌이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누구도 그만큼 한결같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2년이 지나자 백돌이는 시장의 명물이 되었어요. 관광객들도 백돌이를 보러 오곤 했죠. 하지만 백돌이는 그런 관심에 무덤덤했습니다.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백돌이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소중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단다. 3년째, 4년째. 세월이 흘러도 백돌이의 기다림은 계속됐습니다. 털이 희끗희끗해지고 몸집이 작아져도 그 자리만은 절대 비우지 않았어요. 할머니조차 이제 그만. 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백돌이의 눈빛을 보면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5년째 되는 해, 백돌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기운차지는 않았지만 기다린 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사람들은 백돌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기다리는구나.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돌이의 기다림은 이제 시장을 넘어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게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일부 사람들은 백돌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 오순자는 여전히 백돌이를 감쌌어요. 백돌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매일 저녁 백돌이가 집으로 돌아오면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백돌이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하얀 털 사이사이로 회색빛이 돌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 기자가 시장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백돌이를 보고 호기심을 보였죠. 저게가 매일 저기 앉아 있다고요? 네, 벌써 5년째입니다. 상인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기자는 놀라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백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실종된 아이를 5년 동안 기다리는 충견이라.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백돌이의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짧은 리포트였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방송국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죠. 저게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도 가서 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이번에는 전국 방송사에서 취재진이 나왔습니다. 백돌이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자들은 할머니를 인터뷰했어요. 정말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자리를 지켰나요?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아침이면 저기로 가더라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백돌이를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시장이 관광객들로 붐볐죠. 사람들은 백돌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저기 앉아있네. 동물도 저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백돌이에게 간식을 주려고 했지만 백돌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며 기다릴 뿐이었죠. 소셜미디어에도 백돌이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외국인들도 백돌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죠. 한국의 충견, 정말 대단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 백돌이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백돌이를 보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그만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 동물을 저렇게 두는 게 맞나.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백돌이를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들었어요. 하지만 백돌이를 억지로 막을 수도 없었죠. 백돌아, 너도 힘들지. 할머니가 중얼거리면 백돌이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겨울이 되자 사람들은 백돌이를 위해 작은 움막을 만들어줬습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상인들도 번갈아가며 백돌이를 돌봤어요. 우리 모두의 백돌이니까. 시장 사람들에게 백돌이는 이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한결같은 기다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도 백돌이는 변함없었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백돌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죠. 어떤 이들은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백돌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백돌이는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그 믿음과 기다림이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보육원에서 일하는 김유진 교사는 그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백돌이의 이야기가 나오자 문득 한 아이가 떠올랐어요. 실종된 아이를 5년째 기다리는 충견. 뉴스 화면에 백돌이의 모습이 클로즈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던 13살 소년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괜찮니? 김유진이 다가갔지만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이 아이는 5년 전 서울 변두리에서 발견되어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였어요. 당시 극심한 충격으로 말을 잃은 상태였고 신원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죠. 혹시 김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년의 나이, 발견된 시기가 뉴스 속 실종 사건과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을 확인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유진은 소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어제 걔 나오는 뉴스 봤지? 어떤 기분이었어? 소년은 고개를 들어 김유진을 바라봤어요. 평소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뭔가 간절한 빛이 스쳐 지나갔죠. 김유진은 인터넷으로 백돌이 관련 기사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이지후, 당시 8살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지금 나이로 치면 13살. 소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후. 김유진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러봤어요. 소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김유진은 원장님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도 신중한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비슷한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모두 실망으로 끝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주말이 되자 김유진은 소년을 데리고 전남 고흥으로 향했어요. 장거리 여행이었지만 소년은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죠. 평소보다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이 길이 익숙해? 하지만 소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빛만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고흥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백돌이를 보러 와 있었죠. 김유진은 소년의 손을 잡고 천천히 시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백돌이가 보이는 순간 소년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김유진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소년은 한 걸음씩 백돌이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는 것처럼 말이죠. 백돌이도 뭔가를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백돌이의 귀가 쫑긋 서더니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가 왜 저래? 주변 사람들도 백돌이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어요. 5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백돌이가 처음으로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였죠. 소년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백돌이는 일어서더니 조심스럽게 소년 쪽으로 걸어왔어요. 두 존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유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뭔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백돌이가 소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년의 손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소년도 떨리는 손으로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백돌이가 갑자기 소년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소년을 넘어뜨릴 듯한 기세로 안겼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 저게 뭐야? 백돌이가 저러는 거 처음 봐. 사람들은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5년 동안 한결같이 기다리기만 하던 백돌이가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김유진은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죠. 백돌이가 소년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5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백돌이가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소년은 백돌이의 품에 안긴 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무언가 깊숙이 묻혀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았죠. 김유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지켜봤습니다. 괜찮니? 하지만 소년은 대답 대신 백돌이를 더욱 꽉 안았어요. 백돌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소년에게 달라붙어 있었죠. 그때 할머니 오순자가 과일 좌판에서 달려왔습니다. 백돌이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백돌이가 왜 저래?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오자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소년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소년의 눈빛, 코 모양, 입가의 점.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어요. 5년 전 8살이었던 손자 지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다만 키가 훌쩍 자라고 얼굴이 야위어졌을 뿐이었죠. 지후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년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었죠. 할머니. 소년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김유진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5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한 거였거든요. 지후야. 정말 지후구나. 할머니는 소년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백돌이의 5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할머니. 미안해요. 지후는 할머니 품에 안긴 채 중얼거렸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할머니와 헤어진 것,
백돌이와 놀던 것, 그리고 백돌아. 지후가 백돌이를 부르자 백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지후에게 달려왔어요. 마치 기다렸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김유진은 급히 보육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그 아이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DNA 검사를 의뢰해야겠어요. 할머니도 조형우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5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그는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정말 지후가 맞습니까? 조형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5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이가 이렇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분명해요. 우리 지후가 맞아요. 할머니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손자를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거든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지만 그 전에도 모든 상황이 일치했어요. 나이, 실종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백돌이의 반응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지후야, 그동안 어디 있었니? 할머니가 물어봤지만 지후는 아직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조각조각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죠. 어떤 아저씨가 사탕을 주겠다고. 지후는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을 때의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백돌이가 나를 덮어줬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백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백돌이가 그날 지후를 지켜줬던 거였어요. 그리고 지후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던 거죠.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우리 지후가 맞네요. 조형우 형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못다한 숙제를 드디어 끝낸 기분이었어요. 지후의 정체가 밝혀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백돌이의 기적 같은 기다림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백돌이가 정말 주인을 찾아줬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사람들은 백돌이를 영웅처럼 바라봤어요. 5년간의 한결같은 기다림이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지후는 할머니 품에서 백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돌아,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했지? 백돌이는 지후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침내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이 말이죠. 지후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오순자는 손자를 되찾은 기쁨에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죠. 지후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던 걸까요? 지후야, 천천히 생각해봐.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해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후는 백돌이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돌이와 함께 있으면 기억이 더 잘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폭발이 일어났을 때, 지후는 힘들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묻혀있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와서 사탕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지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공포가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죠.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고 백돌이가 내 위로 뛰어들었어요. 백돌이는 지후의 말을 듣고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조형우 형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5년 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 아저씨 얼굴을 기억하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지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김유진 교사가 지후의 과거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 아이는 5년 전 서울 변두리에서 발견됐어요. 당시 극심한 충격 상태였고 말을 전혀 하지 못했죠. 그때 몸 상태는 어땠나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각했죠. 실어증 증상이 있었고요. 지후는 백돌이를 보며 계속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백돌이가 나를 지켜줬어요. 뜨거운 게 떨어질 때.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백돌이를 바라봤어요. 백돌이가 폭발 당시 지후를 보호해 준 거였죠. 그 다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무서워서 계속 걸었어요. 지후는 머리를 감싸며 힘들어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생각해보자. 할머니가 지우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조형우 형사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어요. 폭발이 일어나고 혼란 속에서 지우가 길을 잃었군요. 그때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도 신원 조회를 했지만 매칭이 안 됐어요.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진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만약 그때 제대로 확인됐다면 이런 긴 이별은 없었을 텐데요. 며칠 후 지우는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줬어요. 하지만 계속 꿈에서 백돌이가 나타났어요. 지우는 백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돌이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찾고 싶었죠. 김유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지우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선생님이 그 뉴스를 보여줬을 때 정말 백돌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었죠. 지후의 말에 김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백돌이는 지후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조형우 형사는 당시 수사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제가 더 꼼꼼히 찾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됐어요. 할머니는 형사를 위로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우가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지우는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되찾아갔어요. 보육원에서의 생활, 선생님들의 사랑, 그리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던 그리움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백돌이도. 지후가 할머니와 백돌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보고 싶었단다. 백돌이가 계속 기다렸거든. 할머니는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5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감사했죠. 그날 밤 지우는 백돌이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5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백돌이도 마찬가지였죠. 드디어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 같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우가 돌아온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우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백돌이의 사랑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말도 점점 늘어가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장사 도와드릴게요. 지우는 할머니 곁에서 과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예전처럼 할머니를 도우고 싶었거든요. 그래, 우리 지우가 많이 컸구나. 할머니는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5년 전보다 훌쩍 자란 손자가 대견했어요. 백돌이는 여전히 지우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5년간의 기다림으로 지친 몸이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죠. 백돌아, 괜찮아? 지우가 걱정스럽게 백돌이를 쓰다듬었어요. 백돌이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지우의 생일이었어요. 실종되기 전 마지막 생일이었던 8번째 생일 이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생일이었죠. 지후야,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과 케이크를 내놨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상차림이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백돌이도 고마워. 지우는 백돌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백돌이는 지우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생일 저녁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 지우의 생일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동안 백돌이를 지켜봐 온 상인들은 지우의 귀환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우리 지우 생일 축하해. 백돌이 덕분에 다시 만났네.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지우는 행복해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오랫동안 그리워했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지우는 백돌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달빛 아래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백돌아, 정말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지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백돌이는 지우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우리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지? 지우의 질문에 백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지우는 백돌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백돌이는 평소보다 지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백돌아, 잘 자. 지후가 백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돌이는 지후의 손을 살짝 핥으며 눈을 감았어요. 새벽녘, 지후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백돌이가 자신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꿈이었어요. 그건 5년 전 자신이 가지고 놀던 낡은 고무공이었죠. 백돌아. 지후가 눈을 떴을 때 백돌이는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너무 얕았어요. 할머니. 지후가 급히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달려와 보니 백돌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수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려야겠다. 하지만 백돌이는 지후의 손을 핥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까지도 지후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날 오후 백돌이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후도 함께 따라갔어요. 백돌이는 5년 동안 자신이 지켰던 그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백돌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필요 없어. 나 돌아왔잖아. 지후가 말했지만 백돌이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백돌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물어온 낡은 고무공을 지후 앞에 떨어뜨렸어요. 이게 내가 잃어버린 공이야. 지후는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 자신이 가지고 놀던 바로 그 공이었거든요. 백돌아, 이걸 어떡해. 백돌이는 지후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간직해온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날 밤 백돌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후의 곁에서 평온하게 잠들듯이 말이죠.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다한 채로. 백돌아, 백돌아. 지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백돌이는 너를 끝까지 지켜줬구나. 할머니가 지후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모두가 백돌이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5년간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던 희망의 상징이었거든요. 백돌이는 기적을 만들어줬어. 진짜 의리 있는 개였지. 사람들은 백돌이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지후는 백돌이가 남긴 고무공을 꼭 안고 있었어요. 기억해줬어. 나를. 끝까지. 백돌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후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백돌이가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3살이 된 지후는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백돌이와의 추억이 그를 이 길로 이끌었던 거죠. 할머니, 오늘도 시장에 나가세요? 지후가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와 물어봤습니다. 80살이 된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일해야지. 너 학비도 벌어야 하고. 할머니는 여전히 꿋꿋했습니다. 지후가 돌아온 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거든요. 시장 입구에는 백돌이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지후가 돌아온 지 1년 후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것이었죠. 동상 밑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기다림, 영원한 사랑 마이너스 백돌이를 기리며. 매일 아침 지후는 동상 앞에 꽃을 놓고 인사를 했어요. 백돌아,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야. 그러면 마치 백돌이가 대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지후는 대학에서 유기동물 구조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백돌이처럼 버려진 동물들을 도우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구조한 강아지들이에요. 지후가 동아리 모임에서 새로 구조한 강아지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백돌이를 닮은 하얀 진돗개도 있었어요.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흰둥이 어때요? 아니면 희망이? 후배들이 이름을 제안했지만 지후는 다른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새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 모두들 좋다고 했습니다. 지후는 새돌이를 보며 백돌이를 떠올렸어요. 지후는 실종자 가족 찾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을 도우고 싶었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지후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줬습니다. 백돌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백돌이가 5년 동안 기다려서 저를 찾아줬어요. 지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됐어요.
어느 날 지우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습니다. 외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백돌이의 이야기를 보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전 세계 곳곳에서 백돌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백돌이의 사랑이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었죠. 지우는 이런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백돌이와 나의 이야기. 책이 출간되자 큰 화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백돌이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받았죠. 인쇄 수익금은 모두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했습니다. 백돌이가 받았던 사랑을 다른 동물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지후의 마음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자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백돌이가 지우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키워줬구나. 할머니도요.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후는 할머니께 감사했습니다. 매년 백돌이가 떠난 날이면 시장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백돌이를 기렸죠. 백돌이 덕분에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지후가 추모사를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걸요. 백돌이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기적을 불렀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백돌이처럼 살아가요. 희망을 잃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주면서 말이에요. 지후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지후는 백돌이 동상 앞에 서서 말했어요. 백돌아, 고마워. 내가 가르쳐준 사랑으로 살아갈게. 그리고 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줄게.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마치 백돌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후는 백돌이가 남긴 고무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은 이제 지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기다림은 기적을 만든다. 지후가 중얼거렸습니다. 백돌이가 증명해 보인 진리였죠. 시장 사람들은 지금도 백돌이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전해주죠. 백돌이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할머니와 지후, 그리고 백돌이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희망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요. 백돌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말이죠.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백돌이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어떤 이에게는 짧을 수도, 어떤 이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백돌이에게 그 시간은 단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백돌이는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편에서 지우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작은 온기가 되길 바라며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